자, 오늘은 돌나물을 이용한 두 가지의 요리인데요. 네. 오늘은 국수와 샐러드입니다. 샐러드. 제가 어떤 샐러드 것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예. 사실 요새 시장에 가면은요,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봄나물 중에 1, 2, 3 고르라 그러면 바로 돌나물 꼭 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이 돌나물이요, 사실은요, 우리가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예요. 아우, 돌나물 많이 만졌더니 지린 냄새 나면서 풋내 나더라. 그래서 돌나물은 사실은 만지지 말고 씻어야 된다. 어떻게 만지지 않고 씻어야 되나 고민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돌나물은요, 사실은 사갖고 오시면 일단은 다듬는데 워낙 깨끗해서 체에 받쳐서 흐르는 물에 한 2번 정도 씻어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얼음물 있죠. 네. 요 얼음물에다가 여기 지금 식초인데요. 식초 한두 방울 이렇게 살짝 하고 나서 흐르는 물에 씻었던 돌나물을 여기에다가 담가요. 담가서 한번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미세하게 돌나물 사이사이에 껴있는 이물질이 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살균 효과가 있으면서 그다음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이 돌나물을 생것으로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아삭아삭한 식감을 나타내는데 식초만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얼음물에다가 돌나물 넣고 너무 많이 주물르지 말고 바로 건져내세요. 털어서 확실히 또 얼음을 한번 들어갔다 오니까 아주 싱싱하죠. 예. 그리고 우리가요, 이렇게 봄 채소는요, 사실은 많이 만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첫 번째가 돌나물, 두 번째가 유채, 예. 세 번째가 돌미나리. 이런 것들은 많이 만지면 풋내가 우러나서 약간 지린 맛이 입안에서 돌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돌나물하고 같이 넣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딱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오이예요. 이 오이인데 오이는 소금물에 바락바락 문질러 씻은 다음에 요 돌기 있죠. 네. 돌기만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돌나물에 들어가는 오이는 사실 절이지 않고 그냥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반 갈라요. 반 갈르면 요새 추청오이들이요, 사실 씨가 그렇게 굵지는 않지만 수분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긁어내세요. 이렇게 한번 긁어내시면 물이 많이 생기는 씨 쪽은 지금 바깥으로 빼냈기 때문에 수분이 별로 안 나와요. 샐러드는 수분이 많이 나오면 싱거워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만 살짝 주의하시면 되고요. 돌나물 길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손가락 2마디 정도? 예, 요 정도 되니까 오이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2마디 정도만 썰어주세요. 근데 돌나물의 양에 맞춰서 하면 되니까요. 오이가 만약에 하나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돌나물이 약간 적다. 그러면 반 개만 썰어 넣으시면 되고요. 돌나물이 좀 넉넉하다 그러면 2개 다 썰어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좀 납작납작하게 약간 너무 얇게 하지 마시고 또 너무 얇게 하면 약간 흐드러져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흐물흐물해져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돌나물 식감 자체가 약간의 그 푸성기 맛이라고 우리가 하죠. 이게 나물 맛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사과랑 식감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 사과는 이렇게 세로로 4등분을 하고 난 다음에 씨만 이렇게 긁어내요. 그리고 나서 썰어주세요. 그냥 납작납작하게.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냥 하는 거죠? 네, 예. 껍질째. 그래서 이 껍질째 쓰려면은요, 아까 돌나물에 있던 그 식초 넣었던 얼음물 있었죠? 예. 그거 버리지 마시고 마지막 헹군 물에 또 요 사과도 한번 헹궈주시면 좋아요. 그럼 살균 효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또 담가 놓으면 갈변을 또 막을 수 있겠네요. 아유, 그렇죠. 네. 근데 걷다 담가까지는 안 놓으시고요. 그냥 사과 그냥 겉에 있는 것만 살짝 씻는 정도만. 네, 그렇죠. 네. 소스를 준비를 할 건데요. 소스 너무 간단해요. 일단 올리브 오일 집어넣고요. 지금 식초예요. 식초. 예, 식초 조금. 네. 그다음에는 올리고당. 그리고 봄나물을 아삭아삭하게 먹으려면요, 요새 햇마늘이 굉장히 나와 있는데 그 햇마늘 마늘 약간 넣으면 요게 또 맛을 훨씬 더 상승시켜줘요.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여기 레몬 슬라이스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레몬을 그냥 넣지 마시고요. 잘라서요. 네, 잘라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레몬을 넣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잘 섞어요. 그리고 소금. 한 꼬집 정도. 한 꼬집이면은 조금 싱거울 것 같아서요. 저는 2꼬집 넣을 거예요. 2꼬집.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잘 섞으면 소스는 다 만들어진 거죠? 네, 소스는 다 만들어졌으니까요. 이 소스에다가 우리가 보통 샐러드는 그냥 끼 얹어서 먹잖아요. 그렇죠. 이건 버무려요. 아. 네, 그래서 뭘로 버무리느냐? 바로 이렇게 오이. 오이. 이 정도만 넣을까요? 네. 네. 그다음에 사과. 이 정도 넣을게요. 네. 그다음에 요거 먼저 이렇게 버무려요. 제가 지금 돌나물 안 넣었어요. 네. 왜냐하면 오이하고 사과는 식감 정도가 비슷한, 돌나물보다는 약간 단단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베이라고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래서 다 베었구나 싶으면 그 다음에 이제 돌나물 아. 살살살. 절대로 손으로 버무리지 않고요. 젓가락으로. 풋내가 날 수 있으니까. 네. 예. 이렇게 해야 아주 맛있는 돌나물 사과 샐러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저는 얼른 완성 접시를 준비해 놓도록 그러세요. 하겠습니다. 네. 향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요게 됐으면은 사실은 어머님들이 요거 조금 다 버무려졌나 궁금하시잖아요. 네. 사실은요 돌나물은요 금방 양념에 입혀지기만 해도 그 양념이 흡수가 바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치대지는 마시고 이렇게 살살 버무렸다 그럼 바로 완성 접시에다 이렇게 담아주세요. 정말 이 돌나물 사과 샐러드는 네. 싱그럽네요. 그쵸? 네. 그리고 제가 레몬을 좀 넉넉하게 넣었잖아요. 그랬더니 입안에 침이 가득 고여요. 그리고 또 하나, 요새 콜라비들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콜라비. 네, 콜라비 하셔도 되고요. 제가 마트 갔더니 요새 벌써 참외가 나와 있어요. 아, 벌써요? 네, 참외에 과육만 넣어서 이렇게 샐러드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레몬도 조금 살짝 이렇게 넣어보고요. 이렇게 해서 돌나물 사과 샐러드는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자, 사과를 넣어서 더 상큼한 돌나물 사과 샐러드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계속해서 돌나물이 또 들어간 비빔국수도 함께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비빔국수 그러면 제일 많이 넣는 소스가 고추장이잖아요. 고추장이죠, 예. 근데 저는 고추장 대신에 바로 요거예요. 된장인가요? 네, 된장인데 이게 바로 미소된장이에요. 미소된장을 제가 왜 준비했냐면요. 우리가 여기 지금 주 메뉴가 돌나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돌나물이 약간 풋내가 난다고 했죠. 근데 고추장에다가 하게 되면 소금간, 그러니까 간이 좀 세기 때문에 금방 축 늘어져요. 아. 근데 이렇게 미소된장에다 하게 되면 돌나물 상큼한 맛이 조금 길게 가요. 아. 그래서 이 미소된장을 준비했는데요. 요거에다가 키포인트가 있어요. 좀 부드럽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마요네즈를 좀 넣었어요. 근데 비빔국수다라고 하면 네. 정말 고추장,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좀 네. 매콤하게 먹는 좀 생각을 좀 했었는데 요거는 매콤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깊이 있게 먹는 그런 맛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넣냐 하면 바로 마늘 조금 제가 넣을 거예요. 야,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방향이라서 그래요? 약간 비빔국수인데 네. 까르보나라 느낌인가라는 생각이 좀 든. 까르보나라. 네. 까르보나라 비슷해요. 아, 정말요? 네, 비슷해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살짝 단맛이 좀 첨가되면 더 부드럽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올리고당을 올리고당. 약간 넣었어요. 그리고 아까 까르보나라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머스터드가 약간 들어가요. 한국식 까르보나라네요. 네. 머스터드 약간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된장을 넣긴 했지만 약간의 간을 넣어주는 게 좋아서 제가 소금 약간 한 2꼬집 정도 넣을게요. 네. 그래서 좀 잘 섞어주세요. 자, 그러면 그럼 과연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 뭘까? 너무 궁금하시죠? 바로 요 앞에 있잖아요. 준비가 벌써 다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네요. 아주 간단해요. 예. 그다음에 여기 지금 새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머님들이 냉동새우, 칵테일 새우 많이 쓰시지요. 네. 그거보다 훨씬 더 뭐랄까 좀 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살짝 제가 데쳐줄 거예요. 뜨거운 물에다가요. 네, 여기 팔팔 끓는 물을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이 새우는 뭐 내장 제거가 다 된 거죠? 예, 다 되어 있는 우리가 시판하는 냉동 새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나는 이게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고 조그만 새우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꼬리들 없는 거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그거 괜찮습니다. 쓰셔도. 네. 그렇게 해서 요거 살짝 데쳐주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특 씨 새우살 자체가 약간 투명해서 불투명으로 됐잖아요. 바뀌었죠, 요 정도 됐으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건져주세요. 건져서 네. 바로 찬물에 찬물로 이렇게 네. 넣어주세요. 퐁당. 우리 집에 새우는 없는데 약간 냉동실에 오징어가 오징어. 조금 있어요. 오징어 괜찮습니다. 오징어도 살짝 물에 데치거나 해서 채 썰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새우 이제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좀 아작아작 씹히는 채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제가 국수에서 가장 씹히는 게 좋은 게 저는 숙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숙주를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이 숙주 물에 한번 헹군 다음에 숙주를 제가 다듬었어요. 다 다듬고 나서 살짝 물에 헹군 후에 이렇게 그릇에다 놓고요. 네. 여기에다가 대부분 어머님들 숙주 쓴다 그러면 저거 데쳐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데치지 않고요. 소금으로 숙주를 살짝 절일 거예요. 네. 그래서 숙주를 이렇게 데치지 않고 절이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숙주 외에 약간의 숙주의 냄새가 나서 나는 싫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살짝 절여주면 숙주의 냄새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데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삭아삭한 씹히는 식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돌나물하고 씹히는 그 질감 밀도가 아주 좋아요. 네. 자, 이게 오늘 콕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숙주는 소금에 절여야 간도 되고 풋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숙주 절여 주시고요. 네. 네, 숙주를 한 30분 정도 절이면은요, 요렇게 야들야들해졌죠. 야들야들, 예. 요거를 물기를 꽉 짜서 네. 물기를 꼭 짜고요. 네, 꼭 짜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토마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요새 토마토가 진짜 아주 빨갛게 너무 잘 익었는데요. 요거 6등분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면 삶는 건 알만한데 제가 면을 삶았어요. 삶으셨나요? 네. 네, 삶아서 이렇게 일부러 탱글탱글 하라고 얼음물에 이렇게 좀 담가놨어요. 탱글탱글하죠? 예. 저는요, 물론 소면도 좋지만, 이렇게 식감 있는 뭐랄까요, 내용물이 들어갈 때는 네. 이렇게 굵은 칼국수면이 칼국수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요거 좋아합니다. 준비할 거예요. 예. 이렇게 칼국수면을 얼음물에서 건져서 물기를 빼주세요. 헉, 너무 면발이 탱글탱글한데요. 저는 고무줄인 줄 알았어요. 너무 탱글탱글해서. 얘가 왜 탄력이 이렇게 있냐면요. 우리가 삶고 난 다음에 우리 보통 이제 찬물에 헹궈서 그냥 두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찬 얼음물에 이렇게 두시면 먹기 직전까지 굉장히 탱글탱글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주시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네. 얼음물에서 건졌잖아요. 네, 네. 근데 윤기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거는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칼국수 삶을 때 어머님들이 그냥 끓는 물에 넣어서 삶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식용유 1작은술 정도, 아니 2분의 1작은술 정도 넣고 칼국수를 삶아요. 예. 그러면 칼국수 면발이 윤기도 날 뿐만 아니라 광택이 좀 있죠. 예. 그리고 굉장히 찰랑찰랑하게 이게 찰기가 있어서 쉽게 불지도 않아요. 않고. 네. 자, 일단 준비가 다 됐으면 이때 면에다가 먼저 소스를 반 정도만 먼저 넣고 버무려 주세요. 야, 이거 어떤 맛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아마 이특 씨가 이거 드셔보시면 네. 요거는 앞으로 나의 네. 면 요리야 하실 거예요. 나의 면 요리야. 네. 자, 이렇게 먼저 하세요. 이렇게 네. 버무려서. 정말 이게 비주얼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로 까르보나라. 그 다음에 이제 숙주. 그리고 새우. 비주얼은 정말 파스타네요. 그쵸, 파스타 같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토마토 넣고요.
그리고 이 토마토가 네. 염분을 또 빼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머, 짠기를 또 확 빼줄 수 있겠네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저번에 배웠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머 진짜 공부하는 이특씨구나. 맞네요. 요리 총각. 요리 총각이. 자 그러면 나머지 이렇게 소스를 다 넣는데요. 사실 우리가 돌나물에도 약간 그런 성분이 있긴 한데 토마토가요. 몸 안에 있는 나트륨을 바깥으로 빨리 배출해주는 그런 칼륨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까부터 제가 돌나물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 돌나물이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풍부해서요. 어머님들 특히나 저희 연세 나이 되는 네. 어머님들 많이 계시죠? 갱년기 완화에 굉장히 좋다 그러고요. 요게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 많이 먹었을 때 예. 특히나 고기 이렇게 굽고 먹을 때 요 돌나물 넣고 많이 버무려서 샐러드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쵸. 이렇게 됐으면 제가 장갑을 왜 벗었냐 하면은요, 이제 돌나물을 버무릴 건데, 돌나물을 막 손으로 치대게 되면 풋내 제가 난다고 풋내 난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이렇게 양념에 스며들도록 살살살 이렇게 해서 준비하면 되겠어요. 다 됐어요. 너무 간단하죠? 예. 야, 이거 제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서 네. 오늘 더욱더 맛이 궁금해집니다. 근데 아마 드시면서 야 이거 진짜 맛있네 하실 텐데 야, 이거 저는 기대가 되는데요. 기대는 되지만 네. 이게 사실 어떤 요리를 이렇게 보면 네. 예측 가능한 요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요리는 예측이 안 되세요? 예측이 지금 전혀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조금 섞이게 요 숙주도 섞이게 이렇게 해서 담아주세요. 제가 이특씨 많이 드리려고 욕심을 좀 부렸더니요. 네. 우리 여기 스태프분들과 또 함께 또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준비하시고 어. 돌나물이 좀 풍성하게 담겨야 좋아요. 와, 이런 요리를 또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네. 토마토도.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오늘의 주인공 돌나물도 돌나물. 같이 올려서 이렇게 넣고요. 자, 날씨도 화창한 봄인데 상큼한 국수 한 그릇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나물 비빔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색다르게 즐기는 돌나물 비빔국수,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숙주를 소금에 절여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숙주에 간이 되고 풋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 고소하고 담백한 맛에 엄지척! 돌나물 비빔국수로 특별한 한 끼를 즐겨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